자, 그럼 제 3강 1회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서는 제 네 번째 시기 2008년서부터 2017년까지 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기록관리 정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타이틀은 제4장 국가 기록관리의 후퇴와 기록의 정치화라고 하는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에 이제 출범하게 됩니다. 이명박 정부가 2008년에 출범하면서 나름대로 초창기에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라든지 혹은 2009년에 일어나는 용산 참사라든지 혹은 환경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던 4대강 사업을 행하면서 일정하게 민주주의 제도가 이제 파행과 퇴행과 후퇴를 가져오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가 기록 관리의 어떤 나름대로 후퇴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 실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은 대통령 기록 관리의 정치화라고 하는 것인데, 원래 기록 관리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고 정파로부터는 하여튼 독립을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원래 민주주의의 정립과 아카이브의 구축과 실행은 어느 정도 정비례하는 성격을 띠고요. 민주주의 제도가 정립될수록 아카이브 체제가 잘 이제 구축되는 그런 형태를 띠었습니다. 근데 이명박 정부에 들어오면서 기록이 특히 대통령 기록물이 정치적으로 이제 이용되는 그런 측면을 갖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2008년 6월에 국가기록원이 기록물 유출의 관련자로서 전 정부의 핵심적인 인사를 10명을 이제 고발하게 되고, 국가기록원도 노무현 대통령을 이제 고발하게 됩니다. 이 발단은 2007년에 대통령 기록물 관리하는 법률이 통과되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시에 생산한 기록을 대통령 기록관에 넘기면서 그 법률에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하는 법률에는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에도 자신이 생산한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률에 정했습니다. 이 법률은 미국의 대통령 기록관리 제도를 원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퇴임한 대통령에게 자신이 재직 시에 생산한 기록을 열람하도록 함으로써 그 대통령이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아울러서 재직 시에 대통령 기록을 잘 생산, 보존하게 하는 것을 장려하고자 한 것이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기록물을 이제 주로 전자기록물을 소위 복제를 해서 그것을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을 하고 또 법률에는 그것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당시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본인의 집인 경상남도 김해 봉하마을로 가는데 봉하마을에서 대통령 기록관으로 그 당시 이제 서울이었습니다만은 서울로 와서 열람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그 당시엔 기술적인 아직 수준이 미비해가지고 그것을 봉하마을까지 그 이제 전자적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열람권을 이제 그 활용해서 한 부를 복제해가지고 봉하마을로 가져갔는데 그것이 이명박 정부의 입장에서는 대통령 기록물을 유출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서 그것에 책임이 있는 전 정부의 관련자, 핵심적인 관련자, 뭐 예를 들면 대통령 비서실의 기록관리 비서관 등의 인물들을 10명을 고발하고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그 대통령 봉하마을로 가져간 대통령 기록물을 다시 반환하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고발을 하죠. 그것이 이제 나름대로 이제 결국 논란이 되다가 노무현 대통령은 또 마찬가지로 법률적으로 그것을 다툼을 벌이려고 이렇게 이제 시도를 하다가 결국은 봉하마을에 가져간 기록을 국가기록원에 이제 반납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이명박 정부가 2008년 3월에 출범을 하는데 3월을 출범하는데 이 당시에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가 이제 3월부터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의 어떤 이제 시선을 한편은 이제 돌리는 그런 목적도 있었고 또 그래서 초창기에 이게 이명박 정부 출범하자마자 대통령 기록물을 둘러싸고 큰 하여튼 논란 쟁점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2007년에 대통령 기록물 관리하는 법률이 통과된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은 전임 정부에 비해서는 뭐 월등히 많은 대통령 기록물을 이관을 했습니다. 그 전 정부는 예를 들면 박정희 정부 때는 뭐 한 약 4만 건, 김영삼 정부 때는 한 10만 건, 그렇고 하고 김대중 정부도 한 30만 건 이렇게 밖에 대통령 기록관에 기록물을 이관하지 못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약 그 당시에 800만 건의 대통령 기록물을 이관을 했어요. 그러면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하는 법률에서는 그 대통령 기록물을 정치적이나 혹은 당파적인 측면에서 이용을 배제하기 위해서 미국의 대통령 기록관리 제도에 있는 대통령 지정 기록이라고 하는 제도를 법률에 이제 정해가지고 그 대통령의 지정 기록으로 지정이 되면은 기본적으로는 15년간 그것을 열람할 수 없고 개인 기록인 경우에는 개인의 건강이라든지 이런 기록인 경우는 30년간 이제 해지할 수 없도록 이렇게 법률에 정해놨었는데 이것이 그 지정 기록이 이제 해제되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이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 12월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정했던 지정 기록 중에서 뭐 쌀
납불금에 관련된 그 당시에 이제 명단을 둘러싸고 국회에서 논란이 있었는데 그것을 간단하게 이제 그 해결하는 방식으로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 국무회의 회의록이라든지 청와대 관계 장관 대책회의의 보고서 등을 이제 열람하는 그런 것으로 국회가 이제 의결을 해서 지정 기록이 이제 해지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지정 기록의 어떤 해지는 노무현 대통령 기록물도 봉하마을에 가져갔던 기록물도 다시 이제 그 이명박 정부에서 관련자 전 정부의 인사 10명이 고발되면서 법원이 그 기록물에 이제 압수 그다음에 그 이제 하는 영장을 발부하면서 또 대통령 기록물 전체도 이제 또 그 목록을 이제 대비하면서 열람하는 이제 그런 일도 이제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사항은 그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7년 말에 11월에 남북 정상회담을 합니다. 그때 이제 정상회담의 회의록이 있었는데 이것이 2012년 10월부터 굉장히 이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이 굉장히 정치적 논쟁이 되게 됩니다. 그 당시 그 새누리당 여당이었죠. 이때는 여당 의원이었던 정문원 의원이 이제 그 이명박 정부 때 통일비서관을 했었는데 그 기록을 아마 봤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2002년 10월에 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에 의하면은 노무현 정부는 뭐 NLL에 따른 우리 영토를 뭐 포기하고 이런 식의 이제 국가의 중요한 어떤 비밀을 이제 폭로하면서 노무현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에서 제대로 그 이제 국제 관계를 제대로 행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폭로하기 시작합니다. 마침 2012년 12월이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대통령 선거 때도 큰 쟁점이 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그 당시에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 있었는데, 그때 박근혜 후보가 2012년 12월에 대통령이 되죠. 대통령이 돼서 2013년 2월에 이제 취임을 하지만은 취임한 이후에도 그 내용이 계속 그 당시에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과의 큰 쟁점이 되게 되고 국회에서 아주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그 당시에 2013년 6월에 일부 이제 그 국회의 운영위원회 위원이었던 위원 간사였던 서상기 의원이 그 내용을 일부 뭐 폭로를 하게 되고 그렇게 돼서 더 쟁점이 이제 치열하게 되자 아예 국가정보원이 2013년 6월에 회의록 일체와 그 발췌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완전히 전면 공개하게 됩니다. 즉 국가의 공식적인 비밀 기록을 관리하고 있었던 그 국가정보원이 국가의 비밀
혹은 대통령 기록에 해당하는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이제 공개하는 그런 초유의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국가정보원은 이것은 대통령 기록이 아니다. 우리 국가정보원의 기록이다라고 하는 그 빌미로 이것을 공개하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대통령 기록물을 중심으로 한 국가의 중요 기록이 여당과 야당 간의 정책 쟁점이 되면서 정치적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그런 하여튼 시기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가 기록 관리에 있어서 관료주의적 성격이 굉장히 강화되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국가기록원과 대통령 기록관의 운영에 있어서 그 당시에 행정부와 그 다음에 행정부 관료들에 의해서 국가의 기록 관리가 주도되어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례들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2003년 2월에 출범하면서 노무현 정부의 기록관리 정책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의 기록관리 정책을 이제 폐기하면서 새로운 기록관리 정책을 만들어 가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이전 정부에서 공공 기록물 관리하는 법률에 이제 명시되었던 2007년에 만들어졌던 그 국가기록관리위원회가 그 위상이 이제 나름대로 격상되면서 이제 국무총리 소속으로 돼 있었고 나름대로 이제 자문 그냥 일반적인 자문에서 나름대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자문회의로 이렇게 이제 격상이 되고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가 2008년 2월에 출범하면서 국가기록관리의 위상을 격화시키는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국무총리 소속에서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이제 격화를 시도하고 또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구성하지 않고 계속 미뤘어요. 그리고 참여정부의 기록관리 혁신 종합실천계획을 폐기하고 이제 새로운 기록관리 정책을 만들어가고자 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고 2008년 2월에 출범을 했던 이명박 정부는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의 그 행정조직과 인사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합니다. 그래서 2008년 5월에 국가기록원의 인사조직 개편을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국가기록원장은 고위공무원으로 있었고 3명의 이제 부장이 있었는데 그 3명의 부장 중에 원래 1명은 나름대로 이제 공개 채용해서 이제 그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개 채용을 해서 임명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행정안전부 하여튼 그 나름대로 공무원이나 이렇게 차지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14개의 과가 있었는데 그 중에 12개의 과는 전부 행정직 과장으로 대체하고 연구직은 2명만을 남기고 이제 대체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2009년 2월에 하여튼 이제 국가기록원 내부 인사를 행하면서 대통령 기록관의 경우는 이 초기에 2007년 대통령 기록물 관리하는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노무현 정부의 대통령 기록물을 이관하면서 2007년 이제 그 말서부터 2007년 중반이죠. 활동해왔던 대통령 기록관의 인사들을 이제 대거 이제 다른 부서로 이제 배치를 하게 된다. 즉 2007년 대통령 기록관에서 초기부터 이관 업무와 기록관 안정화에 기여했던 다수의 인원들이 이제 보직 순환의 원칙으로 해서 이제 전출이 되게 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기록원도 행정직이 주로 국가기록원의 이제 과장을 이제 장악하게 되고, 대통령 기록관에서도 2007년 중반부터 대통령 기록관을 운영하면서 노무현 대통령 기록물을 이관받으면서 업무를 이제 차츰 정비하고 있었던 그런 이제 대통령 기록관의 인사를 이제 다른 부서로 이제 전출하게 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에 이제 출범하면서 그 노무현 대통령의 기록관리 정책을 폐기하고 이제 2008년 10월부터 새로운 이제 기록관리 정책을 만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타이틀을 국가기록관리 선진화 전략이라고 하고 2009년에는 국가기록관리 선진화 정책 세미나를 이제 개최하면서 2009년 6월에 1년 반 뒤에 국가기록관리 선진화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채택하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국가기록관리 정책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기록관리의 비전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선진 기록관리의 실현을 표방하면서 새로운 기록관리 정책을 만들어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내세웠던 4대 목표가, 첫 번째는 내실 있는 기록관리로 신뢰받는 정부의 구현, 두 번째는 국가기록관리 기반 강화로 선진 인프라 확충, 세 번째는 기록정보 자원화와 편리한 서비스로 지식정보 사회 선도, 네 번째는 우리 기록문화의 글로벌 스탠다드화로 국제적 위상 제고로 정했습니다. 전체적인 목표로 보면은 나름대로는 일정한 미래의 어떤 기록 관리의 어떤 방향을 제시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제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은 그 전체적인 흐름이 이제 주로 성장주의 내지는 경제적 측면을 이제 중시하면서 기록관리 정책을 변화시켜가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노무현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기록관리의 혁신을 통해서 행정부의 개혁을 도모해가고, 그것은 기록관리와 거버넌스를 매개로 해서 이제 민주사회를, 민주적 가치를 중시하는 그런 이제 기록관리 정책을 추진해 갔다라고 보면은, 이명박 정부에서는 선진화, 글로벌화를 기치로 내걸면서 주로 성장주의 혹은 경제적 측면의 중시를 하는 기록관리 정책으로 전환해 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국가기록관리 선진화 전략의 그 종합 실천 계획이 2009년 6월에 이제 발간을 하게 되는데, 그 책자에 보면은 어떻게 됐냐면은 국가 기록 관리를 통해 가지고 주로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온다. 예를 들면 회의록 정리 비용이 권당 2만 원에서 무비용으로 비용이 들지 않는다. 또 시스템 통합 활용에 따른 업무 효율성이 높아져 가지고 뭐 48억 원 정도가 절감이 된다. 또 업무 비능률 요소가 이제 절감이 되면서 연간 한 2.4억 원이 4억 원의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봤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2010년 국제기록 엑스포를 개최하는데 그 개최를 통해서 약 25만 명의 고용 효과를 창출하고 관광 수익도 연 200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 라고 하는 측면으로, 구체적인 정책의 실시 부분에서는 주로 국가기록관리의 추진의 주요한 고려사항은 경제성과 효율성이었습니다. 즉 기록관리가 갖고 있는 역사적, 문화적 측면은 굉장히 경시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국가 기록관리의 제도의 구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기록의 불법적인 폐기와 기록 생산의 부진이 이 시기에는 심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기에 이제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그 이제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련 법률과 또 2007년에 공공기록물 관련 법률의 시행 이후에 나름대로 특히 노무현 정부 때는 이제 당시에 국가의 공공기록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의 무단 폐기나 그 다음에 불법 유출이나 이런 것은 뭐 철저히 금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이 심지어는 뭐 언론이라든지 혹은 행정 그 당시 자치부의 감사, 심지어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면서 그것이 조금 개선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노무현 정부 때는 이제 후반기에는 불법적인 폐기 관행과 구두 행정이 감소하였으나 이명박 정부 출범하면서 다시 증가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되었어요. 당시 현행 법률은 공공기록물 관련 법률에서는 나름대로 공공기록물의 폐기는 엄중하게 이제 처벌을 받게 돼 있고, 또 폐기의 과정도 3단계를 거치게끔 돼 있었어요. 그래서 각 이제 업무를 수행하는 처리과하고, 두 번째 단계는 기록연구소가 근무하는 각 공공기관의 기록관이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외부 인사까지도 참여하는 기록물 평가심의위원회 심의회가 있었는데, 이렇게 3단계로 거쳐서 공공기록물을 폐기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록물 평가심의회에서는 반드시 공공기관에서는 5명 중에 2명은 외부 위원으로 위촉하게끔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명박 정부에 들어오면서 공공기록물의 무단 폐기의 사례가 많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예를 들면 그 사례를 보면은 감사원에서는 쌀 직불금 문제로 공방이 있을 때
농촌의 어떤 공사를 감사하다가 뭐 데이터를 이제 삭제하겠다든가, 혹은 이제 경찰청에서는 2009년 1월에 있었던 용사 참사 관련 기록물의 일부를 이제 폐기한다든가,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이제 상지대 옛재단의 복귀를 결정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속기록을 폐기한다든가. 중요한 사례는 국무총리실에서 이제 민간인 불법 사찰을 했는데 그게 드러나게 되자 관련 직원들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그 국무총리실에 있었던 담당자가 갖고 있었던 하드디스크를 디가우징으로 폐기해서 이것은 다시 그것을 이제 복원할 수가 없었어요. 또 국무총리실에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했던 4대강 사업의 기록을 폐기한다든가, 또 서울경찰청에서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의 수사 축소를 지시한 기록을 폐기한다든가. 이것은 나중에 이제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또 논란이 되게 되죠. 국가정보원이 대통령 선거에 이제 관여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 나중에 이제 박근혜 정부에 와서 그것이 이제 이 부분은 재판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8년 이후에 국가기록원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록물 무단 폐기 사례와 뭐 조치의 결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광주광역시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뭐 13,000여 건의 기록물을 폐기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당시에 언론 등의 여론은 국가기록원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필요한 감사를 벌이고 뭐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이제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이명박 정부 때의 기록물의 이제 불법적인 폐기의 어떤 사례였고, 그래서 이제 기록의 어떤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뭐 사례 예고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는 박근혜 정부에서는 기록의 어떤 정치화, 기록의 무단 폐기, 기록을 이제 생산하지 않는 그런 이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요 부분은 이제 그 2013년에 박근혜 정부는 스마트 정부를 표방하면서 정부 3.0을 이제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3.0에서는 정부와 국민의 어떤 소통을 이제 강화하는 그런 내용을 제시하게 되었어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다음 회차에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제 3회 1회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